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토요일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선생님은 3학년 과정의 두 번째 단원인 화학 반응에서의 규칙성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가려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복습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3학년 과정에 들어가는 화학 파트는요. 물리변화, 화학변화를 구분할 줄 알고, 그리고 화학식을 이용해서 화학 반응식을 만들어보고,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물질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걸 알아봄으로써 화학에 대한 기본적인 법칙을 이해하는 시간이 두 번째 단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화학의 진짜 기초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하기에도 앞서서 기본 개념이 잘 정립이 안 돼 있어서 이 파트가 정말로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기본 개념은요, 2학년 때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언제 배웠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시는 분들이 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억을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오늘 몇 가지 화학의 진짜 기본 개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밖에서 헬리콥터 돌아가는 소리가 납니다. 자, 어쨌거나 저는 화학 파트의 기본 개념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기본 개념은요, 적어볼게요. 원소, 원자, 분자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원소, 원자, 분자 전부 들어보셨죠? 그럼 첫 번째 원소는 뭐냐? 네, 물질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물질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물체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그 물질들의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 다양한 종류들을 여러분들이 이름을 불러서 그 물질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건 뭡니까? 원소가 돼요. 그러니까 이 원소라는 것은 그 물질의 고유한 성분을 나타내는 거죠. 더불어 그 물질을 지칭하는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원소는요, 간단하게 종류 또는 성분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소는 뭐 어떤 거 있을까요? 원소, 수소, 산소, 탄소, 질소, 알루미늄, 마그네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물질들의 고유한 성분을 나타내는 이름을 우리는 원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소랑 비슷한 게 원자가 있잖아요. 그럼 이 원자는 뭐냐? 여러분들이 원자랑 원소랑 헷갈리시잖아요. 그죠? 이 원자는 이름이라기보다는 입자의 개념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제가 적어볼게요. 자, 원자는요, 물질이 이루고 있는 그 덩어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물질을 계속 부숴봐요. 부수고 계속 부숴봤더니 더 이상 부서지지 않을 때까지 부수어본 가장 작은 입자를 우리는 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자, 입자는 다른 말로 알갱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죠? 자, 이 친구는 입자이니까 만져볼 수 있을 것 같다. 그죠? 세어볼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죠? 그런데 원소라는 것은 종류나 성분을 나타내는 이름이기 때문에 만진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성분, 종류, 카인드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원소와 원자는 개념이 전혀 다르다. 네. 그 다음 이 원자는요, 물질을 부수어서 가장 작은 알갱이가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원자 안에 더 자세히 보면 또 다른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일단 물리적으로 물질을 부수어서 가장 작은 입자를 돌턴 할아버지가 원자라고 하였고, 이 원자로부터 기본 화학 개념들이 성립이 되었었기 때문에 우리는 원자를 그대로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로 정의를 내려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원자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성질조차도 없을 정도로 잘게 부수어진 입자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특징적으로 성질이 없다. 네. 그래서 여기 원자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성질이 있다 없다? 성질이 없습니다. 성질을 말할 수 없다. 알 수 없다. 네. 그러면 성질을 알게 되는 입자는 뭐냐? 원자하고 같은 종류의 원자들이 모여서 어느 순간 진짜 그 물질의 성질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개념, 분자입니다. 네. 분자는요, 누가 모여서 원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주죠. 성질을 다시 적을게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가지는 물질 각각의 제각각의 특징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가지는 가장 작은 입자. 이 친구를 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친구들은 원자가 모여 뭐를 이루게 됩니까? 분자를 이룬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소는 물질의 종류, 성분을 나타내는 무엇이다? 이름이다. 이름이다. 그래서 원소는 그렇다. 그 다음에 원자는 그냥 단순히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다. 원자다. 그 다음 분자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가지는 가장 작은 입자로 원자가 모여서 되었다. 그래서 분자다. 그래서 여러분 원소가 뭔지, 원자가 뭔지, 분자가 뭔지 개념 정도는 꼭 비교해서 차이를 두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원소하고 원자라는 거 차이점 확실히 이제 아시겠죠? 원소와 원자는 특히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원소와 원자는 이 친구는 이름의 개념, 성분의 개념입니다. 종류의 개념, 성분의 개념, 종류의 개념이 원소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입자의 개념이라는 거 꼭 알아주시면 원소와 원자의 차이점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원소와 원자가 있는데 그리고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부수었을 때 물리적으로 가장 작은 입자인 원자의 구조 정도는 또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는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마찰전기 강의를 보시면요. 원자의 구조가 나오지만 이걸 한 번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줘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어요. 자, 원자의 구조는요. 보시면요. 원자는요.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구조들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가운데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원자 핵이라는 친구가 들어있어요. 원자 핵이라는 아이가 들어있고 그 주변에 아주 입자가 작은 전자라는 아이들이 뱅글뱅글 돌고 있죠. 그리고 전기적인 특성을 보면 원자 핵 안에는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보이고요. 여기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들이 보인답니다.
그래서 원자의 구조를 보았을 때 마이너스 전하량과 플러스 전하량을 비교해보면 이 양이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원자가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같기 때문에 전기를 띠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정기적으로 중성이라는 특징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다시 뜯어보시면요. 첫 번째, 원자는요. 가운데 원자 핵이라는 아이와 주변을 도는 전자라는 아이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정기적인 특징을 보면 원자 핵은 다시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요. 양성자라는 작은 아이와 중성자라는 또 작은 아이들로 나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양성자는 이름 그대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얘는요, 아무것도 띠지 않죠. 그런데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원자는요,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를 모두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왜요? 원자는 다시 전기를 띠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플러스 전하량과 원자 핵 속에 있는 플러스 전하량과 뭐가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의 크기가 뭐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자의 특징은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고 그 속에 원자 핵과 전자로 나뉘어지는데 원자 핵 안에는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아주 센 힘으로 서로 강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 핵은 무겁고 결합력이 강한 양성자와 중성자의 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크기를 봐도 원자 핵이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고 전자는 한 이 정도의 질량, 크기에 비해서 이 정도로 아주 미세한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로 움직이는 아이들은 전자가 됩니다. 그래서 작은 에너지 힘에도 어떻게 되느냐? 움직이는 게 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는 또 무슨 얘기를 해주느냐? 이 전자는 또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잘 움직인다 해서 자유전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유전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엄청 작은 방법,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이 안에 이 공간은 뭔가요? 네, 이 안에 있는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이 비어있는 공간은 그냥 빈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공간은 빈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원자의 구조가 이렇게 생겨 있더라. 전기적으로 중성이더라. 원자 핵 안에는 플러스 전하를 띤 양성자가 있어서 플러스 전기가 띈 것처럼 보이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더라 하는 원자의 구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렇게 원자의 구조가 물질마다 다 같잖아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세 번째 여기다 할게요. 네, 여기다가 해볼게요. 그럼 세 번째 이런 경우 있어요. 자, 보세요. 구조가 똑같아요. 구조가 똑같은 사람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머리, 몸통, 다리, 다리. 다리가 아니고 팔, 다리. 네, 머리, 몸통, 팔, 다리. 또 머리, 몸통, 팔, 다리.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 뒷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머리, 몸통, 다리, 신체 구조가 똑같죠? 그런데 신체 사이즈도 비슷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뒤에서 멀찍이서 봤을 때 누가 누군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나요? 없죠. 자, 이렇게 신체 구조가 같은 건 원자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친구들을 뒤로 돌려보면, 네, 뒤로 돌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 누구지? 이 친구는 뭐야? 박보검이네. 이 친구는 차은우네. 이 친구는 이동욱이네. 이렇게 해서 남자 주인공 배우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멀리서 뒷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돌아서면 이름을 가진 사람들로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얼굴 모습이 좀 달라지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비유를 해본다면 몸 구조, 팔다리 가지고 있고 키 비슷하고 신체 사이즈 비슷한 건 원자 구조에 해당이 돼요. 그러고 돌아보니까 얼굴이 좀 달라. 그러면 이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성질에 따라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박보검이었구나. 이 친구는 차은우였구나. 이 친구는 이동욱이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화학에서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까 물질의 종류나 성분을 나타내는 이름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원소라고 했잖아요. 이 원소 이름에다가 똑같이 우리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언어는 다르잖아. 그런데도 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기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기본적인 원소 기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마다 각각의 고유 기호가 있어요. 한국말로 하면 한국 사람이 알아듣겠고, 영어로 하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알아듣겠죠. 중국어로 하면 중국 사람들이 알아듣겠고, 일본어로 하면 일본 사람들이 알아들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원소 기호를 만들어 놓으면 그 여러 나라 사람들이 딱 보고 그게 어떤 물질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에서는 원소 기호를 만들어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원소 기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어를 쓸 때 외우듯이, 우리나라 말을 맞춤법을 배우듯이, 화학나라에서 쓰는 원소 기호는 화학나라에서 통하니까 원소 기호를 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씩 외워가면서 미리 원소 기호들을 한 번 더 훑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잠깐 간단히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원소 기호는요, 간단한 기호로 나타낸 거예요. 원소 기호는 물질, 원소를 간단한 기호로 나타낸 거죠. 자, 근데 첫 번째, 규칙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알파벳의 첫 글자를 따서 대문자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소 이름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현. 이렇게 해볼까요? 그 원소 해볼게요. 여기가 바로 1이었으니까 규칙 해주고, 규칙 해서 1, 그 해당하는 원소 이름의 뭐를 대문자, 알파벳 대문자라고 할게요. 원소 이름 의 알파벳 대문자를 사용합니다. 알파벳 원소 이름의 말이 좀 이상하네. 어떻게 표현해 줄까요? 원소 이름의 알파벳으로 된 원소 이름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시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는 이게 대문자가 똑같을 때가 있어. 그죠? 철자가 똑같을 때가 있으니까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중간에 들어가는 철자를 하나 더 가지고 와서 첫 글자는 그대로 쓰고 두 번째 글자에 소문자로 중간 글자 하나를 표현해서 차이가 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학교에 공부하는가 봐요. 지금 여기까지 빨리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글자가 같을 때는 중간 글자를 택해서 글자를 쓸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예를 봅시다. 자, 예를 보시면 일단 산소는 영어로 옥시전 해서 산소는 O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소는 하이드로젠 해서 어떻게 됩니까? H라고 표시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베릴륨 같은 경우는 베릴륨은 첫 번째 글자를 따서 B라고 하려니까 금소 같은 경우도 첫 글자가 B란 말이에요. 그럼 B이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Be라고 표시를 해서 베릴륨 표시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원소 기호를 정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셨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원소 기호를 제가 쫙 정리해서 그 화학에는요 주기율표라고 해서 화학적 성질과 물리적 성질을 나누어서 보기 좋게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은 표가 있거든요. 그 안에 원소 기호가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그걸